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공들여 만든 성공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분노할 것이고, 많은 사람은 거기서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순간에 주저앉는 대신 더 큰 판을 다시 짠 사람입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 오늘은 샘 월튼이 사업을 하면서 맞닥뜨린 가장 뼈아픈 상실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 상실을 오히려 더 거대한 성공의 출발점으로 바꿔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소매업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가운데 하나는 역시 월마트입니다. 그리고 그 월마트의 출발점에는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 스스로 판을 다시 짜는데 능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샘 월튼은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 속에서 자랐고, 일찍부터 강한 경쟁심과 행동력을 보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신문 배달과 각종 활동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고객을 얻는 감각과 성취욕을 키워갔습니다. 샘 월튼은 1918년 오클라호마주 킹피셔에서 태어났고, 훗날 미주리대에 진학한 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월마트 공식 자료에 따르면 그는 1942년 군에 입대했고 1943년 헬렌 롭슨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도 리더십과 성취욕이 강했고 스스로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려 했던 근면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훗날 월튼이 작은 돈의 가치와 고객 한 사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이해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소매업에 뛰어든 것은 1945년이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뒤 샘 월튼은 장인에게서 빌린 2만 달러와 자신이 모은 5천 달러를 바탕으로 아칸소주 뉴포트의 벤 프랭클린 점포를 인수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잡화점을 특유의 사교성과 현장 감각으로 빠르게 키워냈고 몇 년 안에 지역의 강한 점포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샘 월튼은 사업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벽을 만납니다. 가게는 성공했지만 임대 계약에 갱신권이 없었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절했고 잘 나가던 가게를 사실상 빼앗아가려 했습니다. 샘 월튼은 훗날 이 시기를 사업과 인생에서 최악의 때로 회고했는데, 실제로 여러 전기 자료에서도 뉴포트 점포 상실은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그는 자신이 키운 성공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지점에서 오래 분노했을 겁니다. 억울함을 곱씹고 상대를 원망하고 잃어버린 것만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샘 월튼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불운을 붙잡고 끙끙대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다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실패는 돈을 잃는 실패가 아니라 사고가 멈추는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샘 월튼은 상실을 감정으로 붙들지 않고 다음 도전의 재료로 바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3이었습니다. 손에는 완전히 빈손이 아니라 점포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매각대금으로 남은 자금이 있었습니다. 샘 월튼은 이것을 잃어버린 성공의 잔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성공의 종잣돈과 실전 교과서로 봤습니다. 이 시선의 차이가 바로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잃은 가게만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게를 키워낸 자기 능력을 봅니다. 샘 월튼은 후자였습니다. 그가 다시 선택한 곳은 아칸소주의 작은 시골 마을 벤턴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점포를 열었고 셀프 서비스 방식 같은 당시로서는 더 현대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월마트 자료와 전기 자료에 따르면 샘 월튼은 1950년 벤턴빌에 월튼스 5&10을 열며 다시 기반을 쌓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더 나은 형태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기가 아니라 한 단계 진화한 재출발이었습니다. 이후 유통의 시대 흐름은 또 한 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잡화점 중심의 시대에서 할인점 중심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샘 월튼은 여기서도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시장을 따라가기보다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는 1962년 7월 2일 아칸소주 로저스의 첫 월마트를 열었습니다.
그는 집과 토지를 저당 잡히면서까지 승부를 걸었고 당시로서는 무모해 보일 만큼 모든 상품을 낮은 가격에 라는 전략을 밀어붙였습니다. 사람들은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그렇게 큰 할인점이 정말 통할까? 낮은 가격으로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너무 앞서간 발상 아닌가 하는 의심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샘 월트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화려한 구호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낮은 가격과 편리함에 반응한다는 것.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이 결국 월마트를 움직였습니다. 1967년 무렵 월튼 가족은 이미 24개 점포와 1270만 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월마트는 이후 미국 소매업의 판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샘 월튼의 진짜 위대함은 한 번의 성공보다 한 번 빼앗긴 성공 이후에 더 크게 돌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뉴포트에서 잃은 가게 때문에 유통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실 덕분에 더 큰 사업 모델을 고민했고 결과적으로는 단일 점포 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유통 공식을 만든 사람이 됐습니다. 브리테니커에 따르면 월마트는 1990년 미국 최대 소매 체인이 되었고 샘 월튼이 세상을 떠난 1992년 직전에는 미국 최대 소매 기업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1991년 매출은 약 438억 9천만 달러로 보도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공을 빼앗겼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빼앗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손에서 떠난 결과에 집착하면 사람은 무너지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낸 실력과 경험에 집중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샘 월튼은 과거의 가게를 되찾으려 싸우는 대신 더 큰 미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월마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내 것으로 남겼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샘 월튼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은 빼앗긴 것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배운 것을 들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인생과 사업에서 정말 강한 사람은 상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다음 전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샘 월튼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자의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와 상실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교본으로 남습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과를 빼앗길 수도 있고 믿었던 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샘 월튼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내 실력과 경험을 다시 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진짜 승부는 성공하는 순간이 아니라 성공을 잃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움직이느냐에서 갈리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